이번 강의에서는 군계 학조단의 귀환 이후 상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2년 10월 영선사행 군계 학조단은 약속한 유학 일정을 마치고 모두 돌아왔습니다. 귀환 후 유학생들의 활동을 함께 살펴볼까요? 정부 부서인 기계국에는 중인 신분 이상의 학생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기계국은 유학생들이 귀국한 직후인 1883년 5월 조직 구성 및 업무를 시작했지요. 중인 신분 이상의 유학생들은 공장 부지 마련과 공장 건립, 기기 구입 등의 업무들을 추진했습니다. 1882년 3월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아 조기 귀국했던 상우는 기기창 설립과 관리를 담당하는 귀기국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885년에는 조선의 전신망이 가설되면서 전보사에서 업무를 담당했지요. 이모군란이 일어나 김윤식과 함께 귀환했던 안준과 조한근 역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귀국 후 조한근은 상훈처럼 기기국과 전보사에서 주사 및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상해에 파견되어 통상 사무를 담당하기도 했지요. 안준 역시 기기국 위원으로 발탁되었습니다. 10월에 귀국했던 김태선은 강수창에서 각종 산의 제법을 공부했었는데요. 그는 통리기무아문 주사, 기기국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상해로 동을 수입하기 위한 사신으로 파견되기도 했지요. 기기국이 아닌 정보부서에서 활동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욱상은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의 관원으로 우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비록 갑신정변으로 우정총국이 폐지되었지만 그는 또 다른 정부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민은 우리나라 최초로 본격적인 화학 수업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귀국 후 활동 여부는 파악되지 않지만 1896년 시종원 시로 임명된 것을 보아 계속 정부 관리를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철은 수사학당에서 영어를 익힌 후 1883년 견미사절단의 수행역관으로 미국에 파견되었지요. 함께 영어를 배웠던 박용조는 한성부에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학 장인들은 이들과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흔적을 보였던 사람은 천진의 기기창 책임자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송경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는 1883년 다시 유학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지요. 그를 제외한 나머지 공장 출신의 학도들은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장인들이 새롭게 익힌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무기 공장 설립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기기창 설립이 자꾸 늦어졌지요. 늦어질수록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도 적어졌습니다. 군계 학조단 파견 성과가 사라져버릴 위기에 봉착한 것이지요. 조선 정부가 이 점을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 정부는 기기창 설립을 서둘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교수님, 귀국한 학도와 장인의 활동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났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지연된 기기창의 설립이었어요. 이외에도 신분 차이에 따른 관원 등용 여부, 천진에서 훈련받았던 내용 등이 활동 차이에 영향을 미쳤지요. 당시 정부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한문 가독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야에도 차이를 두었지요. 한문을 거의 읽을 수 없었던 장인들은 나무로 기기 틀을 만들거나 동초를 녹여 틀에 붓거나 제조기기의 조작 및 수리 등 대부분 현장성이 강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배치되었습니다. 반면 이미 한문 교육을 받았던 중인 이상 계급의 학도들은 대부분 기계 설계, 전기, 영어, 화학, 강산 제조 같은 기술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근대 지식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지요. 이 학도들 가운데 8명은 조선 정부의 실무에 종사했습니다.
기기창은 무기 제조의 근대화를 이끌 것이란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유학을 다녀온 장인들이 활동할 곳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관립공장 기기창의 설립은 답답하리만치 늦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무기공장의 설립 작업은 이미 영선사행 파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유학생단을 이끈 김윤식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맡겨졌는데요. 그중 하나는 천진 무기공장을 시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장의 책임자에게 기기창의 규모와 설비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설치 작업을 추진했지요. 그는 기기창의 수준을 결정하고 기기 구매를 위한 자금 마련도 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어윤중과 함께 청정부의 화요국에서 1만 6천 량을 빌렸죠. 그는 기기 구매를 위해 남국의 최고 책임자인 왕덕균과 협상도 진행했는데요. 그는 이 돈으로 장총 제조기, 화약 제조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장총 제조기를 구입하기엔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지요. 왕덕균은 그 대신 장총 완제품 1만 개, 수동 화약 정제 도구, 수동 압력기 정도는 구입이 가능할 것이라 답했습니다. 10월 초 김윤식은 학도들의 귀환과 기기창 장비 구매 협상을 위해 다시 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기창 설립에 필요한 만큼 기기 구매가 이루어지지 못했지요. 당시 그가 구입한 기기들은 탄환 및 강산 제조기기, 거중기, 화학실험기구 등이었습니다. 나머지 기기 구입 작업은 천진에 파견된 종사관 김명균이 진행했습니다. 그가 소총 제조기와 소총 수리기구 등을 구입했지요. 이 기기들 대부분은 1883년 8월 30일에나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약 10개월 정도가 걸린 셈이죠. 1885년 서로 전신선 가설에 필요한 전신기기들이 불과 2, 3개월 만에 도착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매우 늦어진 것입니다. 김윤식의 천진에서 들었던 6개월 정도 걸린단 말보다도 지연된 것이었지요. 나머지 기기들은 심지어 1886년에야 도착했습니다. 이처럼 기기창 설립 지연은 병력의 신무기 전환을 늦추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훈련 학도의 현장 활용을 어렵게 했지요. 학도들의 기술 습득 노력을 무의로 돌려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조선 정부가 주문한 기기는 도착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기기창 설립이 점점 늦어지자 규모도 덩달아 변경되어 마침내 축소되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이모곤란 직후 가시화된 청의 속국화 정책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기기창 설립에 소극적이던 이홍장은 이모곤란을 계기로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윤식에게 기기창 설립과 운영을 위해 들어가는 경비가 막대함을 지적했지요. 처음에는 반드시 클 필요가 없으니 1년에 1만 량 정도가 소용되는 작은 공장을 설치해서 점점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며 공장 축소를 권했습니다. 그는 무기 제조를 희망하는 고종에게 구식대포 10대, 탄포 300개, 장총 1,000자루, 탄약 1만 2천 발 등 완제품을 제공해 조선 정부의 재촉과 요구를 무마하려 하기도 했어요. 이런 이홍장의 태도는 곧 천진 무기공장의 실무자들의 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들은 김윤식이 우선 구입하고자 했던 품목들 가운데 각종 선반 기기와 작은 기관 등은 제외했어요. 이 기기들 가운데에는 수리 기기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이처럼 기기들이 거듭 제외되면서 중국의 기기 구매 책임자들은 주로 수동 탄약 제조기, 강수 제조 기구 및 화학 기구를 중심으로 조선 기기창을 구성했습니다. 조선의 무기 공장은 조선에 파견된 청군들에게
탄환을 공급하는 공장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청에서 기기의 도착이 늦어지고 설치가 지연되는 와중에 기기창 설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84년 10월 갑신정변이 발발했던 것이지요. 이 사건을 계기로 청 정부의 조선 내정과 외교 간섭은 더 심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원세계를 조선 총리 교섭 통상 사위로 임명해 조선 내정을 간섭하게 한 것이지요. 원세계는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을 전면적이고 노골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방해한 근거는 조선 정부 재정이 빈약하다는 것이지요. 이 빈약한 재정으로 값비싼 서양 문물을 이용한 개혁은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 정부의 개혁 정책을 효용이 없다 평가절하하며 정책 대부분을 중지시켰지요. 그의 이런 태도는 기기창 설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공장 완공은 계속 늦어졌습니다. 이는 이홍장이 약속했던 군계 학조단 귀환 이후의 기술 지도도 기대하기 어려운 일로 만들어 버렸지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선 정부는 근대식 무기 공장을 세워 대포와 포탄을 자체 제작하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수동의 강수 제조기와 더불어 12마력 증기 기관으로 가동되는 총기 제조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소총과 탄환만을 제작했지요. 이 무기 공장은 1894년쯤 일본에 의해 가동이 중지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서울 삼청동에 있었는데요. 당시 무기 공장으로 사용된 5건물 중 하나인 번사창이 남아있으며 최근에는 또 다른 건물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번사창은 녹은 쇳물을 부어도 터지지 않는 주형을 제작했던 곳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군대 개혁의 시도와 좌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